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오늘부터 태백편이 되는데요. 총 8편인데, 논어는 총 20편이 있고요. 태백편은 8번째 편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리편은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교육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고, 이 태백편은 이제 총 21개의 문장이 있는데, 내용이 주로 공자가 한 얘기도, 공자의 말이 공자의 에피소드라기다 표현을 보면 공자의 어록이죠, 그쵸? 를 쓴 것이 이제, 논어인데, 특이하게 태백편은 공자의 어록뿐만 아니라 공자의 어쩌면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정자의 말도 대부분 많이 몇 편의 글이 쓰여져 있다. 그 이유는 아마 논어가 정자의 제자가 아마 논어를 엮었기 때문에 자기 스승인 정자의 말도 많이 실었지 않았을까. 정자는 효행의 대가라고 했으니까 효행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어가 기본적으로 효에 관계되는 공자가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뭐 성화시키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보니까 태백편인데 태백 같으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노래, 뭐 주태백, 태백하면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래요. 하루절 이태백이 놀던 달아. 원래 그 노래는 200이라는 시거든요. 200이요. 200이 그만큼 술을 좋아하고 또 달에 대해서 많이 시를 썼다고 하는데 여 말은 태백은 그 사람이 아니고 태백은 누구냐면 주나라 하은주 있을 때 하은주 상나라를 하는데 이 은나라 시대 때 하나의 부족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주나라였거든요. 여기 나라는 주나라가 아니고 이 주나라의 주의 태왕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대요. 세 아들이 첫 번째가 이제 누구냐면 백이라고 해가지고 태백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들이 누구냐 하면 중용. 세 번째 아들이 이제 계력이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를 백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백이라. 이제 둘째를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력은 개자는 셋째라 그러는데 이렇게 계력이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공자도 둘째 아들이다 보니까 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요 중, 걔는 이제 순서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래서 아마 태백은 첫째 아들이 요 백이라 하는 거 보니까 첫째 아들이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태종이 이제 아들 셋을 두고 세종이 똑똑하니까 세종이 한테 이제 왕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형이 이제 그 태종의 마음을 알고 이제 효정하고 꿍짝이 해가지고 이제 이상작당 해가지고 이제 이 세자 자리를 파직당하고 결국은 이제 충현이란 세종이 이제 대왕이 들었었잖아요. 그 이전에 중국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을 때 한데요. 태왕이 가만 보니까 요 계력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창이었대요. 창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금요일 날
맨날 했는 저 주역을 방송하는 분이 준날의 문왕입니다. 문왕. 가만 보니까 손자가 태어난 계력이 태어났는데 이 문왕을 가만 보니까 이 진짜로 훌륭한 왕이 될 항목이니까 자꾸 태양이 문왕을 역시 손자를 이뻐하고 얘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태백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자인데 만약에 하은주 상나라의 상나라의 주위에 조그만 건나라에 만약에 왕이 되어버리면 이 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백이는 중령과 짝짝이 돼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되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있었고, 또 한 나라는 이제 또 한 번은 태왕이 주나라를 이제 상나라를 이제 쳐들어가려고 했었죠, 그죠?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요 태왕이 이제 또 여기 상나라를 쳐들어가려니까 태백의 장자가 말린 게 있죠, 그렇죠? 말리기 하지 말라라고 이제 큰아들 말리니까 못 쳐들어갔겠죠. 나중에 이제 여기 계력이 나중에 문왕의 아들 무왕이 이제 드디어 이제 상나라를 쳐들어가서 이제 결국은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하은주 시대에 주나라를 이제 천하의 제국을 거느리는 그런 나라로 설립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태백이 어떻게 됐냐면 태백과 중령은 나중에 오나라를 이제 건설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태백이 왕이 됐고 나중에 태백이 아들 없이 죽자 시 동생이 이제 중령을 오나라를 물려주고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 내용을 이제 이런 내용을 해드려야 요 문장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문제 읽어드린다면 자왈 태백 기가위지 득야이이라 삼위천하 양 민무 덕이 칭언이라 라고 하네요. 무슨 뜻이냐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태백이 여기 태백편이라는 말은 자왈은 항상 나오니까 빼고 그 다음 문장이 태백이니까 이 태백편을 한 거고요. 태백은 기가 위지득야이라 이 기는 거기자인데요. 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명사로 하면서 거기자를 있고 만약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만약 그렇게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을 가히 위지 등 야이이라 덕에 이르렀다고 가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네요. 가정법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요 야이이는 이제 의기조사고요. 끝맺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왜 그러냐면 삼위천하 양 세 번이나 천하를 양보를 했다. 민무 덕이 이칭언이라 백성은 요 어는 어조사인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시라 해가지고 시는 이제 대명사니까 요 태백에 대해서 백성들이 칭송 이 덕이는 이 캔이라는 의미거든요, 조동사. 그러니까 칭송하다. 그럼 칭송하니까 뭐니까 백성들이 태백에 대해서 가히 칭송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네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요게 태백이 말한 대로 세 번이나 나라를 양보를 했거든요.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이 주나라의 태왕이 하은주 할 때 은나라 즉 상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했을 때
태백이가 반대를 했대요. 장자가 반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면 계력의 아들이 여기 왕을 물러줘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시금에서 왕한테 밉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한 번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태백과 중령은 부모도 모르게 이제 이민족에 가서 살았죠. 살고 난 다음에 이제 삼촌이 조카가 나라를 나라를 건립하고 난 다음에 삼촌들을 불러들였죠. 그래서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이제 나중에 태백이 오나라를 설립을 이제 했고, 나중에 태백이 죽고 태백은 자손이 없었거든요. 중령이 이제 지 동생한테 나라를 이어준 나라가 이제 오나라인데, 이처럼 천하를 3번이나 양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뭐 지 동생의 양보를 한 것도 양보겠죠,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은 그런 사실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공연하게 제안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자는 이제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바로 덕이라는 것은 내세우지 않냐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공덕을 많이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공덕으로 취하지 않냐고 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자는 태백이 과연 지 덕에 이 글을 따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 현대적으로 이제 풀이를 이제 응용을 하자면 그런 생각입니다. 공자가 말한 대로 누구나 덕이라는 것은 누가 공덕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이 공덕은 지가 그렇게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상대가 이만큼을 알아주면 좋은데, 상대가 이만큼 안 알아주고 요만큼 알아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공덕을 했다는 그 자체만마저도 잊어버려야 되지 않냐. 기독교에서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했고, 불교에서는 오른손 한 일을 오른손 자체마저도 잊어버려라. 왜 그러냐? 그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상대도 이렇게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상대가 이렇게 안 알아줬을 때 나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던 안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 또 부모가 예를 들어서 공덕을 많이 땄다, 많이 쌓았다. 예를 들어서 절에 가서 불공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면, 이 기도의 효력, 공덕의 효력은 당대 자식한테 안 가고 손자, 손녀한테 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는 무주상 보시라고 하잖아요. 무주상 보시를 하되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라. 네가 아무리 공덕을 쌓았다 하더라도 너희 공덕은 네가 바로 연결되는 자식한테 가는 게 아니라 손자한테 가는 것뿐이니 그에 대해서 상에 머무르지 말고 공덕을 닦아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공덕을 닦으면 나와 관련 사람 바로 한다 그러면 무상보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화딱지도 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간다 그러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내 공덕을 받을 수 있겠니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자도 그렇게 이제 태백을 칭송한 것 같아. 바로 덕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지 않느냐? 태백이가 3번이나 천을 질 수도 있는데 3번이나 다 양보를 한 것은 백성들이 못 나눠준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3번이나 양보를 한 것도 백성이 못 나눠줬는데, 왜냐면 지도 새도 모르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공자는 그 태백의 마음을 아니까 이렇게 논논한 구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요걸 아마 그런 식으로 공자는 이 제자들한테 이 덕치라는 말은 이런 거다. 바로 공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백을 언급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이 편하려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잘한 일이 아니면 더더군다나 잘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잊어버려라. 당신이 만약에 그 당시의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직장 상사를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떠나가면 그 사람이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당신의 한 일을, 즉 오른손에 한 일을 오른손 자체마저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덕을 닦는 사람이 되어보면 어떻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자, 태백편 1장 이런 차원에서 덕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다. 앞으로 공자가 또 공자의 제자 정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덕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태백편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공자가 과연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도 인식하지도 가히 못하는 그런 문장들도 많이 나오니까 태백편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1개 문장이니까 수리편은 수리부작, 내가 전달하지만 창작을 하지 아니었다고 하는 수리편은 총 37번째 문장이 있다 보니까 좀 길었잖아요, 그렇죠? 21편의 문장이 좀 짧으니까, 물론 어떤 문장은 긴 문장도 있지만, 아무튼 앞으로 이제 20주 한 달을 4주를 보면 한 5개월 정도는 태백편을 또 전면하게 풀이해 보고자 합니다. 또 현대적으로 이런 식으로도 응용을 해 드릴 테니까 매주 월요일 태백편 관심 있게 시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